192페이지의 무리식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유리 함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무리 함수를 배우게 되는 거고, 무리 함수를 시작하기 전에 무리식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192페이지에 보면 앞에 요 내용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데 특별히 암기할 건 없고요. 여기서 암기할 건 없고 다 배운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보시면 되고 이제 중간에 선생님이 외우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체크해서 그 부분에서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무리식을 무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192페이지 밑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서 유리식을 배우면서 유리수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거를 알 수 있었죠. 같은 방식으로 무리식도 들어보면 무리수랑 상당히 비슷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식에는 크게 유리식하고 무리식이 있는데 그중에 무리식은 뭐다? 근호 안에 근호를 벗을 수 없는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는 식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근호 안에 문자가 들어있더라도 이게 근호를 벗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우리가 유리식, 무리식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근호를 벗을 수 없는 식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근호가 있으면 무리식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무리식의 값이 실수인 것을 주로 다룰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무리식인데 결과가 실수인 것만 다룰 거고 무리식의 값이 실수가 되려면 근호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게 이어서 핵심입니다. 근호안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식의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얘기고, 자,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누트를 포함하고 근호를 포함하고 있는 식이 나오면 근호 안에 있는 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하고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유리식, 그러니까 분수식으로 되어 있는데 누트 안에 분수식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분모는 반드시 0이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요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무리식 부분을 쭉 배우고 나면 어렵지 않은데 마지막에 지금 요 부분을 놓쳐가지고 지금 이 외워야 되는 네모 박스 내용을 놓쳐서 틀리는 경우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말이 없더라도 무리식에 포함된 문자의 값의 범위가 항상 제한이 됩니다. 근호안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분모가 0이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무리식이나 유리식이나 같은 거니까, 그렇죠? 분수식이 나왔을 때는 분모는 무조건 0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밑으로 가서 이제 제곱근 얘기가 나오는데 제곱근 근호안에 문자를 포함하는 식 중에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바꾸어 말하면 근호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 중에 유리식으로 바뀌는 것도 있다는 얘기죠. 있을 수 있는데 무리수에서 제곱수의 근호를 씌우면 제곱과 근호가 없어졌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곱수가 루트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걔는 무리수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루트 9 같은 경우에는 루트 9가 3의 제곱이니까 제곱하고 루트를 없앨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게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은 유리수니까 루트 9도 유리수다 이렇게 되겠지. 자, 루트 근호가 있지만 쟤는 유리수죠. 그 이유가 뭐였던가? 이 안에가 제곱수라서 근호를 없앨 수 있었거든. 근데 무리식도 루트가 있으면 보통 무리식인데 루트 안에 문자가 있으면 그런데 그 루트 안에 그 문자가 완전 제곱이 되면서 근호를 벗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를 무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리수랑 비슷해요. 자, 그래서 임의의 실수 또는 그 결과가 실수인 식 A에 대해서, 그렇죠? 식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알겠죠? 또 암기하셔야 돼요.
자, 루트 a의 제곱은 뭐 어떻게 쓸 수 있다? 절대값 a로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로 바꿀 수도 있고 절대값 a를 루트 a 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양수면 결과는 a가 나오고 a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 a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a는 여기서 양수죠. 양수. 자, 여기서 a도 양수입니다. 자, 문자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얘가 음수인 게 아니고 a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에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얘는 양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중학교 때도 좀 어려웠는데 계속 어려워요.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서 루트 a 제곱은 그 절대값 a가 성립하는 이유는 계산 순서에서 a를 제곱한 후에 루트를 씌운다는 의미에서 당연한 결과가 된다. 이렇게 네,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루트 9고 루트 9는 3이죠.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3이 되기 때문에 결국 똑같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얘는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중학교 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2단계 풀이로 알려줬어요. 이게 워낙 헷갈려가지고 2단계 풀이로 알려줬는데 다시 한번 알려줄게. 자, 루트 a 제곱 이렇게 나왔으면 첫 번째 1단계라고 할까요? 그때 알려줬던 대로. 자, 1단계는 루트와 제곱을 없앱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없애요. 그렇죠? 여기 1단계. 그럼 이제 a가 나오겠죠? 이제 a만 남겠지? 자, 2단계는 a가 양수면 a가 양수인지 a가 음수인지를 확인하는데 a가 양수면 답은 그냥 a고 자, a가 음수면 마이너스 a가 답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루트랑 제곱을 없애서 근호 안에 있는 식을 꺼냈어요. a를 꺼냈는데 그 a가 양수다 그러면 그냥 그 a가 답이고 a가 음수다 그럼 마이너스 a가 답인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랑 다르게 이게 또 생각보다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시고요. 자, 예제 48번을 자, 지금 알려준 2단계 풀이를 이용을 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교재 193페이지에 예제 48번입니다.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해라. 자, 1번 보니까 루트 5 마이너스 2 루트 6의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근호 안에 전체의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자, 2단계 풀이. 자, 1단계 어떻게 한다? 루트랑 제곱 없앱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를 그대로 빼주셔야 돼요. 그대로. 자, 가로를 그대로 빼주면 얘는 5 마이너스 2 루트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음수인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다 근호 안으로 넣어야 됩니다. 근호 안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해 볼게. 그렇죠? 자, 그럼 5를 근호 안으로 넣으면 루트 25고 자, 2를 근호 안으로 넣으면 4가 들어가니까 루트 24죠. 자, 루트 25가 24보다 크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니까 얘는 양수지, 그치? 자, 얘는 뭐다? 얘는 양수구나. 양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요 그대로가 답입니다. 그대로. 네, 5 마이너스 2 루트 6이 답이다. 이렇게 된 거. 알겠죠? 이렇게. 자, 2단계 풀이를 다시 잘 기억해 주세요. 자, 루트랑 제곱을 없애서 그 안에 있는 식을 그대로 다 꺼내서 그 안에 있는 식이 양수면 지금처럼 그냥
그 자체가 답이고 네,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이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걸 한번 풀어볼게. 2번 옆에 거. 자, 루트 1 마이너스 a의 제곱. 자,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보니까 역시 루트 가로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죠. 자, 1단계 루트랑 제곱을 없앱니다. 그러면 얘가 1 마이너스 a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얘가 양수냐 음수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지. 자, 이걸 어떻게 파악한다? 여기 범위가 있죠. 이 범위를 이용해서 자, a가 1보다 크대요. 그럼 숫자를 하나 넣어봐. a에다 2를 넣어봐. 2를. 자, 그럼 1에서 2를 빼면 음수죠, 그렇죠? 아, 얘는 뭐다? 음수구나, 그죠? 자, 음수면 뭐가 답이다? 1-a에다가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가로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요게 우리가 찾는 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숫자를 넣어봤는데 이게 가장 편한 방법이긴 한데 논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 a가 1보다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1 마이너스 a의 부호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 요 좌변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부동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자, 그 다음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합니다. 양변에. 자, 그럼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 1 마이너스 a는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음수라는 걸 알게 되겠죠. 1 마이너스 a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뭐 서술형이나 이럴 때는 논리적인 방법이긴 한데 그냥 우리가 객관식을 풀거나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는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양수인지 음수인지 파악을 해서 그거 앞에 마이너스 붙일지 안 붙일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숫자를 하나 정해서 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자, 2단계 풀이 다시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복습해서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럼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194페이지에 보면 194페이지 보면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요 계산들 있죠. a, b가 모두 양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고 루트 a 제곱 b는 a 루트 b고 루트 b분의 루트 a는 루트 b분의 a고 루트 b의 제곱분 a는 b분의 a 제곱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 b가 모두 양수였을 때 요건 중학교 때고요.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우리 잘 기억해 줘야 돼요. 우리가 1학기 때 복소수 단원에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도 배웠는데 자, 아마 중학교 때 거는 계산을 워낙 많이 해서 요거 잘 될 거예요. 자, 요거 다 기억을 하고 있을 건데 이 밑에 거 자꾸 까먹거든요. 이거 잘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 잘 외우셔야 돼요. 자,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고요. a가 0보다 크거나 같고 b가 0보다 작으면 루트 ab는 루트 b분의 루트 a는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됩니다. 자, 분명히 여기에는 마이너스가 없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자, 이걸 딱 보면 우리는 a가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0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미안해요.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분모는 0보다 작다. 그렇죠? 요렇게. 이걸 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자, 고난이도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거 문자로 나올 때 하는 거지 그냥 숫자로 나올 때는 그 복소수 하듯이 음수 있으면 i로 바꿔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문자로 나왔을 때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리식 계산 방법들 몇 가지 배워볼 텐데, 자, 무리식을 계산할 때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 자, 요거는 그 무리수에서도 했던 그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무리식은 식의 값이 실수인 경우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무리식의 계산은 무리수의 계산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 루트 x 플러스 5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x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x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돼? 합차 공식처럼 이거 앞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렇게 돼 똑같이 생겼는데 하나는 빼기고 하나는 더하기죠. 그럼 합차가 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분모가 무리수인 경우에는 분모를 유리화해야 돼요. 무리식인 경우에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모양으로는 이렇게 루트가 하나가 있으면 루트 b면 분모 분자의 루트 b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화하면 되고, 그런데 이렇게 루트가 두 개가 이렇게 더해지고 있으면 얘랑 부호가 반대인 거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플러스인 루트 a 플러스 루트 b를 분모 분자에 곱하고, 이렇게 해서 분모를 유리식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하는 게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무리식을 유리화하는 거랑 똑같죠? 네, 합차를 이용한다. 분모가 더하기 빼기로 돼 있을 때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좀만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이 공식들을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유리화할 때 사용되는 게 이 합차 공식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제를 같이 풀면서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게. 자,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생겼는데 x, y 똑같이 생겼을 때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면 자,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네, 거기 교재 195페이지에 예제 49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49번 보면 루트 x 플러스 2분의 2 마이너스 루트 x분의 2를 분모를 유리화해봐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루트고 빼지고 있죠, 그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루트 플러스 루트 이렇게. 자, 요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부호가 반대인 거를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랑 루트 x 플러스 2 루트 x를 분모 분자에 곱하면 되고, 자, 그럼 앞에 거 제곱하니까 x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하니까 x 해서 빼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자, 분자는 그냥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분배해주면 되겠죠. 분배해도 되고 그냥 쓸게요. 이렇게 분모를 정리해보면 x 마이너스 x 없어지죠. 그럼 또 2가 남으니까 2 약분하면 없어져서 답은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x다 이렇게 유리화가 됩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 근호한이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를 제외하고는 그 무리수랑 계산법이 똑같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해 주세요. 19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그 무리수가 같을 조건 이게 나옵니다. 무리수가 같을 조건. 자, 이게 선생님이 별표 쳐주는 거는 어떤 거냐면 고난이도 문제에서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쉬운 문제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무리수가 같을 조건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내용은 쉬워요. 쉬운데 자주 사용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나. 문제 풀 때. 그래서 잘 외워줘라.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임의의 x에 대해서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항등식이죠. 임의의 x에다 아무거나 넣어도 이게 항상 성립하려면 a도 0이고 b도 0이어야 되지. 자,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유리수 AB랑 무리수 루트 m에 대해서 a 루트 m 플러스 b가 0이라는 얘기는 a랑 b가 모두 0이어야 돼요. 여기서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무리수와 유리수는 서로 섞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결과가 0이 되려면 각각이 0이 돼야만 되고, 그렇죠? 각각이 0이 돼야 되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도 0, B도 0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이게 확장을 해보면 그 루트 m 플러스 b랑 a 루트 m 플러스 b랑 c 루트 m 플러스 d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서 무리수는 무리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a랑 c랑 같아야 되고 유리수끼리인 b랑 d랑 같아야 된다는 거지. 자, 요걸 다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그렇죠? 좌변으로 이항을 해서 a 루트 m 마이너스 c 루트 m 플러스 b 마이너스 d가 0이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m으로 묶으면 a 마이너스 c 루트 m 더하기 b 마이너스 d가 0이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a랑 c랑 같고 b랑 d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건데 마치 항등식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고등수학 상에서 우리가 배운 복소수의 같을 조건도 비슷하죠, 그지? 복소수가 같을 조건도 비슷해. 그래서 이것도 잘 쓰이지만 그 복소수는 거의 나오지 않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서만 그 복소수 부분에서만 이런 게 있다라고 배운 거지. 우리는 고등학교 때 주로 실수에서 실수 범위까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i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리수의 같을 조건이 훨씬 많이 쓰이는 거야. 그렇죠? 무리수의 같을 조건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주로 실수 범위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용이 생각보다 잘 나오는데 친구들이 잘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놓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거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반드시 A, B, C, D가 모두 유리수나 실수라는 조건이 주어져야 되는데 가끔 또 이런 거 안 써놓고 이제 함정 파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개수들이 전부 유리수인지 확인해 주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96페이지에 예제 50번 해보겠습니다. 예제 50번 보면은 자, x 곱하기 3 플러스 2 루트 3 더하기 y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이 4 플러스 3 루트 3과 같다. 때 이걸 만족시키는 유리수라고 했죠. x랑 y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변은 어떻게 돼? 여기 그 유리수랑 무리수 이렇게 잘 구분이 돼 있죠. 그럼 이쪽에 지금 유리수랑 무리수가 막 섞여 있거든. 좌변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정리 어떻게?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할 거니까 일단 전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전개하면 3x 플러스 2 루트 3x 플러스 2y 루트 3y 이렇게 했을 때 유리수 이해했죠? 3x 플러스 2y 더하기 얘랑 무리수 루트 3으로 묶으면 되겠지. 자, 2x 플러스 y 루트 3은 4 플러스 3 루트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얘랑 같으려면 여기 실수 부분하고 같아야 되고 유리수랑 유리수 부분 3x 플러스 2y가 4가 돼야 되고 근호 안에 루트 3 있으니까 근호 앞에 있는 개수끼리 같아야 되죠. 2x 플러스 y가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둘을 가간법을 하시면 돼요. 가간법 하면 되니까 자, y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고 그럼 3x 플러스 2y는 4 위에 건 그대로 두고요. 분모에다 2를 곱하면 4x 플러스 2y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위에서 아래 거 빼주면 얘는 없어지고 얘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니까 따라서 x는 2다 이렇게 되고요. 2다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4 플러스 y가 3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는 2,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리수랑 무리수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한 다음에 유리수 부분은 유리수 부분끼리 같고 무리수 부분은 무리수 부분끼리 같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지. 자, 어렵지 않죠? 네. 연습을 조금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이중근호 A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기존에 있었던 내용 중에서 없어진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과서에서 완전히 빠진 내용이라서 우리는 빼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무리식에 대해서 쭉 다뤄봤는데 네, 뭐 크게 무리수랑 아주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각보다 이제 간단하지만 그 문제는 많이 활용이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선생님이 외우라고 했던 것들 좀 잘 외워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 네, 같이 연결되는 문제 이게 단독 문제로는 잘 안 나옵니다. 한 문제짜리는 잘 안 나오고 다른 문제 풀 때 중간에 끼어서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줘야 그때 그 흐름이 끊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알겠죠? 네, 복습 잘 해주시고 혹시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